화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거나 과거에 살았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이미 다수 발견되었다고 일부 과학자들이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주로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화성 로봇들이 찍은 사진을 근거로 삼은 주장입니다. 화성 로봇란 화성 표면에서 움직이면서 사진 등 관측 자료를 보내는 탐사차입니다. 나사는 1997년 7월에서 9월 소저너를 시작으로 도합 5대의 로봇을 보냈으며 5대 중 큐리오시티와 퍼서비어런스 등 2대는 현역으로 운영 중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화석화된 해면, 산호, 벌레알, 조류, 곰팡이, 이끼, 새우, 개, 바다거미, 전갈, 살아있는 남세균의 청록색 빛, 심지어 반투명한 노래기 등이 사진에 찍힌 물체 중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이런 주장에 대해 진위를 판가름하기는 이르지만 일부는 옛날에 화성에 생물이 살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판명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쉽게 판가름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유인 화성 탐사 계획이 실행되어 인간이 화성에 발을 디디거나 화성에서 채취된 물질의 샘플이 지구로 보내져 분석되기 전까지는 입증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에 생명체가 있다는 증거가 이미 나왔다고 주장하는 일부 연구자들은 동료 연구자 심사 과정을 거친 논문 4편을 과학저널 등에 발표했습니다.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루돌프 실드 박사는 이 논문들을 낸 연구자들을 대표하여 텔레그래프에 곰팡이가 땅에서 자라나 크기가 커지고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있다면서 이 사진들이 순차적으로 촬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만약 당신이 집 뒷마당이나 욕실 욕조에서 이런 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본다면 조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전문가를 불러들이고 온갖 각도에서 사진을 찍고 건드려도 보고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황당한 얘기일 것 같다는 편견 탓에 이런 증거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서는 안 되며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실드 박사는 우리는 남세균이 자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논문으로 냈다. 어떤 표본이 구멍 안에 있었던 것 같았는데 이틀 후에는 구멍 밖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석 증거라고 일부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들 중 많은 수는 화성의 적도 근처에 있는 대형 분지인 게일 크레이터 내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이곳의 지형은 운석 충돌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한때는 물을 담고 있는 큰 호수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탈리아의 과학기술연구 국립연구위원회 빈첸초 리초 박사는 곰팡이가 성장하고 있다거나 거미가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거의 없다면서도 이제는 미생물 구조와 조류 화석의 존재는 확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생명체가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아직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로봇들이 기록한 최근의 하얀 자국 등은 곰팡이 유형의 생명체이거나 이끼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을 가능성은 1950년대에 화성 대기에서 산소가 검출된 이래 끈질기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 산소가 광합성에 의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조류나 남세균을 닮은 표본들은 1970년대 나사의 바이킹 탐사 계획에서 처음 관측되었습니다. 메탄가스 등 생명체의 흔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도 관측되었습니다. 다만 화성에 생명체가 과거에 살았다거나 현재 살고 있다는 주장을 확실히 검증하려면 원격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만으로는 어려울 공산이 큽니다. 화성 표면에서 물리적 샘플을 채취하여 지구로 보내거나 혹은 유인 우주선이 화성 표면에 착륙해서 사람이 탐사에 나서야만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사의 퍼서비어런스 로버는 옛날에 호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제지로 크레이터라는 곳에서 땅을 파고 있으며 2033년에 샘플을 지구로 보낼 예정입니다. 중국도 2030년대 초에 화성 표면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지구로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는 2029년까지 화성에 인간을 보내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실드 박사는 만약 화성에 생명체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결정적 입증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지구상 생명체가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라며 지구와 비슷한 셀 수 없는 많은 행성들에게 생명이 진화했다고 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보다 수십억 년 오래된 행성들과 항성계가 많다며 이런 행성들에서 수십억 년 전에 인간과 유사한 생명체가 진화했을 수도 있으며 이는 인류에게 매우 놀라운 일인 동시에 인류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화성 표면에서 활동 중인 미 항공우주국 탐사 로버 큐리오시티와 퍼서비어런스의 분석 장비로는 생명체 흔적을 탐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칠레 자치대학 아르만도 아수아 부스토스 교수팀은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서 화성 예제로 분화구와 환경이 유사한 칠레 아타카마 사막 토양을 이용하여 퍼서베런스 탑재 장비의 성능을 시험한 결과 화성의 고대 생명체 흔적을 검출하기에는 민감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나사는 1976년 바이킹 1호를 화성에 착륙시킨 이후 큐리오시티와 퍼서비어런스가 활동하는 지금까지 화성에 있었을지 모를 생명체 흔적을 찾는 탐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큐리오시티와 퍼서비어런스의 각종 분석 장비들이 흙 속에 있는 유기물 등 생명체 잔해를 탐지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퍼서비어런스가 활동하는 화성 예제로 분화구와 환경이 유사한 아타카마 사막의 레드스톤 삼각주 퇴적층에서 1억 6천만에서 1억 년 전 토양을 채취하여 퍼서비어런스 탑재 장비와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첨단 장비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실험실 첨단 분석기기들은 레드스톤 퇴적층 토양에서 과거 멸종한 생물과 현재 살아있는 미생물의 증거들을 모두 검출해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미생물 배양과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 결과 발견된 많은 DNA 염기 서열들은 대부분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알 수 없는 미생물에서 나온 유전물질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큐리오시티와 퍼서비어런스에 탑재된 것과 같은 분석기기들은 레드스톤의 토양에서 과거 생명체의 분자적 흔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검출 최저치 수준에서 겨우 감지해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 결과는 현재 사용되는 화성 탐사 장비의 한계나 화성 암석 내부 물질의 특성 등으로 인해 화성 생명체 증거를 탐지해내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팀은 수십억 년 전 화성에 생명체가 있었다면 땅속에는 유기물질이 레드스톤 삼각주와 비슷하게 낮은 수준으로 들어있을 것이라며 현재 화성에서 사용되는 기술로는 이를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화성 토양 시료를 지구로 가져와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사는 실제로 미래 화성 임무를 통해 화성 토양 시료를 지구로 가져와 분석할 계획입니다. 퍼서비어런스는 이를 위해 토양 및 암석 표본을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시료관 10개에 넣어 화성 노천 창고에 보관하는 임무를 마친 상태입니다. 나사의 에임스 연구센터 캐롤 스토커 박사는 화성 탐사 로버 분석 장비가 지구 토양에서도 생명체 흔적을 찾지 못한다면 화성에서 초기 생명체의 증거를 탐지해내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화성에서 생명 활동이 있었다면 수십억 년 전 일이고 지구로 가져올 시료도 매우 적을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생명의 흔적이 발견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면서 생명체의 강력한 증거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를 생명체가 없다는 증거로 해석하는 데에는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태양계의 지금과는 달리 화성과 목성 사이에 암석형 행성이 존재했다면 지구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 대학의 행성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케인 교수는 역동적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만약 화성과 목성 사이에 암석형 행성이 존재했다면 지구가 태양계 밖으로 밀려나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행성이 됐을 것이라는 끔찍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케인 교수는 행성 과학에서 논의되어 온 태양계의 두 가지 공백을 이번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우선 태양계에서 가장 큰 암석 행성인 지구와 가장 작은 가스 행성인 해왕성 사이에 격차가 많이 난다는 점입니다. 해왕성은 지구 크기의 4배, 질량은 17배에 달하는데 그 사이에 지구보다 큰 슈퍼지구가 존재할 만도 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행성계에서는 지구보다는 크고 해왕성보다는 작은 행성이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가 넓은 점도 또 다른 공백으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두 행성의 거리가 워낙 넓어서 행성과학자들이 둘 사이에 다른 천체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표현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케인 교수는 이런 공백을 고려하여 화성과 목성 사이에 다양한 질량을 가진 가상의 행성을 넣고 다른 행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행성과학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그는 많은 천문학자가 또 다른 행성이 있었으면 하고 바랬지만 실제로 같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라면서 이 가상 행성이 목성을 살짝 밀어도 다른 모든 것을 불안정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계 다른 행성을 모두 합한 것보다 큰 목성은 질량이 지구의 318배에 달해서 중력적 영향이 매우 큽니다. 만일 태양계 내 슈퍼지구가 존재하거나 지나가는 별이나 다른 천체가 목성의 궤도를 조금만 교란해도 다른 행성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케인 교수는 슈퍼지구의 질량과 위치에 따라 지구뿐만 아니라 수성과 금성도 궁극에는 태양계 밖으로 쫓겨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천왕성과 해왕성의 공전 궤도도 불안정하게 만들어 더 밖으로 밀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슈퍼지구는 지구의 궤도를 바꿈으로써 모든 생명체를 멸종시키지는 않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어려운 곳으로 만들었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슈퍼지구보다 질량이 작은 행성이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을 때에는 상당 기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어느 쪽으로든 조금만 움직여도 상황은 악화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케인 박사는 태양계는 내가 이전에 알았던 것보다 더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다면서 태양계를 유지하는 정교한 질서의 경외감을 나타내고 모두가 복잡한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작동하여 톱니바퀴를 추가하면 모든 것이 망가진다고 했습니다. 별로 진화하는 원시성 주변의 원반에서 물 분자가 확인되어 행성들이 가진 물의 기원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구의 물이 태양보다 더 오래됐을 수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 국립전파천문대 천문학자 존 토빈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지구에서 약 1305광년 떨어진 오리온 자리의 행성계 원반인 V883 오리오니스에서 물 분자를 확인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차갑고 밀도가 높은 성간먼지와 가스구름이 중력 수축으로 붕괴하면서 원시성이 생기고 그 주변으로 원시 행성계 원반이 형성되어 혜성과 소행성 그리고 행성 등을 만들게 됩니다. 연구팀은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대형 전파망원경 아타카마 대형 밀리미터 서브 밀리미터 집합체 ALMA 아타카마 Large Millimeter Sub Millimeter Array를 이용하여 V883 오리오니스에서 물 분자를 찾아내어 화학적 성분을 측정하고 분포를 확인했습니다. 또 별을 만든 가스와 먼지 구름에서 행성까지 이어지는 물의 기원도 밝혀냈습니다. 연구팀은 V883 오리오니스가 지구의 대양이 품은 물의 1200배가 넘는 물을 가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물은 산소 원자에 수소 원자 2개가 결합하여 만들어지는데 보통 수소보다 질량이 많은 중수소 동위 원소의 비율을 분석하면 언제 어디서 형성된 물인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태양계 일부 혜성은 지구의 물과 중수소 비율이 같아서 혜성이 지구에 물을 전달해 줬을 것으로 추정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물이 성간구름에서 젊은 별로 그리고 나중에는 혜성을 통해 행성으로 전달되는 것은 이전에도 규명되었지만 젊은 별과 혜성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고리였던 셈인데 V883 오리오니스에서 확인된 물의 성분이 태양계 혜성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성간구름에서 행성까지 고리가 완성되었습니다. 토빈 박사는 이는 행성계의 물이 수십억 년 전에 성간 우주에서 별이 출현하기 전에 형성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변하지 않은 상태로 지구와 혜성에 전달되었다는 가설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시성 주변의 행성계 원반에 존재하는 물은 대부분 얼음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관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물 분자가 가스 상태에서 회전하고 진동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방사선으로 포착할 수 있는데 분자의 움직임이 제한된 얼음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스 상태의 물도 온도가 높은 원반 안쪽 부위에만 존재하는데 원반 자체의 먼지에 가려져 있는 데다가 너무 적은 영역에 걸쳐 있어서 관측이 용이하지 않다고 합니다. V883 오리오니스는 다행스럽게도 원시성의 높은 에너지로 물 분자가 가스 형태로 존재하는 영역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이를 감지할 수 있었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의 천문학자 마르코트 림코는 성간 매질의 물은 구름 속 작은 먼지 알갱이 표면에 얼음으로 달라붙어 있다가 중력 붕괴 과정을 거치면서 원시성이 형성될 때 주변의 원반으로 옮겨가고 다시 행성이나 혜성이 된다면서
우리는 성간구름에 형성된 물이 이런 경로를 따라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줬으며 B883 오리오니스를 통해 태양계의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연구팀은 현재 세계 최대의 광학 근적외선 망원경으로 건설 중인 극대 망원경이 완성되면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가스화한 물의 상태를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는 행성 형성 원반의 얼음과 가스에 관한 훨씬 더 완벽한 관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